여러분, 우선 연속 확률 변수 먼저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문제가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도 간단하고요. 우선 8페이지입니다. 82쪽에 연속 확률 변수의 기초 부분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B보다 작은 자연수 AB예요. 그랬을 때 평균 A와 B와 평균이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그렇다면 X의 정규 분포 그래프를 보면은요. 4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확률을 구하는데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답니다. 여러분, 확률은요, 면적이에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A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과 지금 A가 B보다 더 작은 자연수이므로 이렇게 위치가 될 것이고 A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의 면적이요. 이 부분의 면적과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면적이 같대요. 그렇다면 겹치는 부분은 제끼고요. 지금 B보다 크거나 같은 빨간색의 면적, A보다 작거나 같은 요 왼쪽의 면적, 이 두 개의 면적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같다는 소리거든요. 정규 분포에서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A 이하 B 이상의 면적이 같다는 말은 A와 B는 4를 기준으로 양쪽이요.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4는 A와 B의 무엇이다? 중점이다. 중점은 어떻게 구하지요? 두 개 더해서요.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A 더하기 B는 8이래요. 그런데 A는요, B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러면 두 개의 자연수의 합이 8이 되어야 하는데 A가 B보다 작은 순서쌍을 몇 개 구해 볼게요, 여러분. 1,7, 2,6, 3,5, 4,4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A는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는요, 7이고요. 두 개 곱한 거잖아요. 10이고요. 이 경우에는 15예요. 뭘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7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연속 확률 분포든 이항 분포든 이산 확률 분포든 계산이 어려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산이 어려워봤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제곱하는 거 요 정도만 어려울 뿐이지 뭐 루트가 나온다거나 뭐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어려운 계산은 없잖아요. 요거 한번 주의해 주길 바랄게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네요. Y는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0,1을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고요. 그 다음에 X가요,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답니다. 지금 위에 첫 번째 힌트에서는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예요. 그 말은 이 왼쪽의 식을 그대로 표준화하면은 오른쪽의 식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밑에 두 번째 힌트에서는요, 뭐가 됐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표준화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나요? 아니요. 표준화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 대칭인 성질을 이용하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정규 분포는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 날개, 대칭에 따라서 요쪽 날개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대칭인 특징을 이용하여라 라는 뜻이구나. 자, 1번 힌트 먼저 표준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요. Z로 표준화 시킬게요. 그럼 10에서요. 평균을 빼줍니다. 표준 편차
편차로 나누어 주지요. 얘가 뭐와 같다고요? Z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과 확률과 같대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다는 뜻이 있지요. 시그마분의 10-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식 하나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식을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x가요, 2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표준화하려고 봤더니 25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어줘요. 이게 뭐와 같다고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과 같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둘 다 표준화한 변수이기 때문에 평균 0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밑에 식을 표시하면은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이래요. 쌤, 근데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K라고 둘게요. 이 K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과 같다는 말은 이쪽 날개, 왼쪽 날개와 같은 면적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오른쪽 날개 똑같이 여기 경계가 얘랑 부호는 반대이면서 절대값은 같아야 되겠지요. 따라서 시그마분의 25-m의 값은요, 플러스 2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거 두 개의 식을요, 동시에 만족하는 m과 시그마를 찾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 시그마 곱합시다. 10-m은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10. 여기에서도요, 시그마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25-m은 2시그마, 마이너스 m은 2시그마, 마이너스 25입니다. 이거 둘 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므로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10이랑 2시그마, 마이너스 25가 같아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10이랑 2시그마, 마이너스 25가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시그마를요, 오른쪽으로 이항시킬게요. 3시그마는 마이너스 25를요, 왼쪽으로 옮길게요. 15. 따라서 시그마는 5가 되고요. 시그마 뭐 위든 아래든 아무 때나 5를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5, m은요, 15입니다. m이 뭐였어요? 평균이에요. x의 평균은 15고요. x의 표준 편차가 5이므로 x의 분산은 5의 제곱 25입니다. 물어보는 거는요. 아유, 미안해요. 물어보는 거는요, 평균과 분산의 합이거든요. 따라서 15 플러스 25니까 2, 3, 4, 40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요. 5번입니다. 지금 요거 오타더라고요. 제가 방금 위에서 수업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270이 아니라요. 여러분 720이 됩니다. 270 했더니 루트가 나와가지고 멘붕에 빠졌었어요. 확률 변수 x가요. 이양분포를 따릅니다. 720으로 바꿔주세요. x가요. 이양분포를 따르는데요. 720의 6분의 1인 이양분포를 따릅니다. 그렇다면 x의 평균과 x의 분산 구해 놓을게요, 여러분. x의 평균은요, 720이랑 6분의 1이랑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곱해 놓으면은 6, 1은 6, 6, 22, 120. 그 다음 분산은 120을 다시 6분의 5로 곱하는 거지요. 선생님, 왜 이래요? 분산은요, n, p, Q잖아요. 이거 우리 앞에서 120이라고 찾았거든요. 요거 계산해 주면은요. 6, 22, 100이네요. 아, 분산은 100이 됩니다. 그렇다면 X는요. 평균은 100, 정규분포지요. X는요. 평균은 120이고요. 평균은 120이고 표준 편차는 10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확률이냐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332라고 했을 때 A를 구하여라. 표준화 시킬게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유형을요. 제가 교과서에 했었던 거를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어요. 왜겠어요? 나오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0.933이래요. 그런데요, 이거 지금 확률이요, 0.5보다 큽니다. 지금 표준했으니까요. 평균형을 기준으로 얘가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덩어리라고 할게요. K라고 둘게요.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만약에 K가 음수라면은요. 0.5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작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0.5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아, 그래서 K는 양수여야 하는구나. 여기는 될 수 없구나. K보다 0 작거나 같은 면적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전체를 더하기 때문에 0.9332가 나올 수 있겠지요. 따라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K 덩어리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4332가 됩니다. 0.4332가 되는 거 1.5거든요. 따라서 10분의 A-120은 1.5가 되고 A-120은 15가 되고 A는 135가 되는구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되어 있는 식을 풀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기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지금 연속 확률 변수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요거 알아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면적의 합은 총 면적은 무엇이다? 1이라는 거 이용해서 뭐 K든 뭐 어떤 미지수든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약간 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긴 했거든요. 보통은요, 진짜 얘가 예쁘고 깔끔한 문제라면 K의 범위도 깔끔하게 떨어질 건데 지금 분수로 나왔잖아요. 그쵸? 좀 일부러 만든 문제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 등장할 수 있는 함수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해봐야 절대값이 다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0부터 4까지의 값을 변수로 가진대요. 그 다음에 0부터 k가요. 5분의 4보다 작은 양수 k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 fx가 지금 절대값 이용해가지고 주어져 있네요. 한번 써볼게요. 5분의 절대값 x-5k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는요. 1의 x의 값이 1일 때 x축과 만나면서 첨점을 가지는 요런 꺾이는 그래프였어요.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어땠어요? x의 값이 절대값 기호환이 0이 되는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만나면서 뾰족점을 가지는 요런 그래프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값 기호가 0이 되는 즉 5K를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여기가 5K가 되는 요런 그래프를 가질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5K의 범위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5를 양변에 이쪽에다가 곱하면 되겠지요. 5K는요. 약분하면은 4보다 작답니다. 뭐 한 이쯤 5K가 있다고 칩시다. 좀 이쁘게 적을게요. 이쯤 5K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뭐 0일 때 함수값도 내가 구해야 되겠고 4일 때 함수값도 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OK에서 X축과 만나면서 뾰족점을 가지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러면 0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볼게요. X에 0을 딱 집어넣어요. F0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5분의 마이너스 5K의 절대값이 있어요. 지금 5K는요. 4보다 작지만 양수거든요.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돼서 5분의 5K 약분하면 K. 뭔지는 모르겠지만 K의 값을 가지는구나. 그 다음에 F의 4의 값을 또 한번 구해볼게요. 5분의 4 마이너스 5K의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짜증나긴 하지만요. 5K는 4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양수거든요. 5분의 4 마이너스 5K의 값을 가지는구나. 대충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요거를 연결하면서 에이씨.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요런 그래프를 가진대요. 그죠? 그러면 1번 날개와 2번 날개의 면적을 구하면 합이 총 얼마다? 1이다. 면적의 총합은 1이다 라는 거 이용합시다. 면적의 총합은 1이라는 거
사용할게요. 우선 1번 면적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1번 면적은 삼각형이에요. 지금 높이는 K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5K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5K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5 K제곱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번 면적 한번 구해볼게요. 2번 면적은요. 지금 높이가요. 5분의 4-5K예요. 지금. 그죠? 여기 5분의 4-5K예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한번 보세요. 이거 좌표 5K고 요거 좌표 4니까 밑변의 길이도요. 4-5K입니다. 이 아이 면적 보니까 밑변 곱하기 4-5K 곱하기 높이 5분의 4-5K 곱하기 2분의 1. 이게 얼마요? 10분의 4-5K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1번 면적, 2번 면적을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식 한번 써볼게요. 1번 면적 2분의 5K 제곱과 10분의 25K 제곱 마이너스 5, 20, 40K 더하기 4, 4, 16 다 더하면 1이 된대요. 나 분모에 10이 있는 거 싫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10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 10 곱하면 5가 약분되니까 25K 제곱 더하기 10 약분되니까 25K 제곱 마이너스 40K 더하기 16이에요. 동일한 계산할게요, 여러분. 50K 제곱 마이너스 40K 더하기 6은 0입니다. 10이 이항돼서 온 거예요. 양변 위로 나눠줄게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제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숫자의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숫자 작게 약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로 양변을 나눠주면 25K제곱 마이너스 20K 더하기 3은 0이에요. 곱해서 25가 되는 거는요. 1, 25 아니면 5, 5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거 5, 5 해놓고 곱해서 3 되는 거 3일이잖아요. 5, 3, 15, 5일은 5. 20 나오네. 마마만 붙이면 되겠다. 요 아이 인수분해 하면은요. 5K-3, 5K-1은 0이 됩니다. K의 값은 5분의 3이 되던가 K의 값은 5분의 1이 돼요. 각각 K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 값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MM. 그래서 K가 두 개가 나오는구나. 자, 요래 놓고 나서 케이스를 분류하겠습니다. 1번의 케이스 K가 5분의 3인 경우, K가 5분의 1인 경우 한번 각각의 글자를 이쁘게 적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건만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1번이요. K가 다를 바 없네요. 5분의 3인 경우, 그 다음 2번 K가 5분의 1인 경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확률을 한번 볼게요. 지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선생님, 0부터 5K까지의 확률은요. 엄마마 1번의 면적이에요. 1번 면적을 최대 최소 구하라는 뜻입니다. 1번의 면적은 뭐였어요? 2분의 5의 K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2분의 5의 K 자리 대신에 5분의 3, 5분의 3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약분시킬게요. 5 약분해 놓으면요. 10분의 9입니다. 이 아이가 큰지 이 아이가 큰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 두 번째 5분의 1인 경우 K가 5분의 1인 경우에요. 1번의 면적은요. 2분의 5 K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5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뭐예요? 약분해 놓고 나면 이 아이 10분의 1입니다. 뭐가 더 큰가요? 10분의 9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아이는 라지 M, 이 아이는 스몰 m. 물어보는 거 스몰 m분의 라지 m의 값입니다. 10분의 1분의 10분의 9니까 얼마예요? 9지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수업 좀 속도가 빠른가요? 그동안 조금 천천히 해왔는데요. 제가 지금 갈 길이 멀거든요, 여러분. 수업 이거 녹화해야 되고 1학년 것도 녹화해야 되고 시험 문제 검토도 해야 되고 제 거 지금 수정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조금 빠르게 할게요. 양해상수에 대하여 연속 확률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a보다 작거나 같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변수는요. 0부터 3a까지입니다. 변수 짝 체크할게요. 0부터 3a까지 가로선에서 변수가 가지는 값은 0부터 3a까지입니다. 요래 놓고 나서 X축, Y축 요래 딱 찍을게요.
요래 놓으면 그래프가 훨씬 더 쉽겠죠? 자, 요래 놓고 나서요. 자,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A까지는 얼마? 상수함수 A를 가지는구나. 함수 요만큼은 A고요. 그 다음에 A부터 3A까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붙었으니까 이 등호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함수를 가지는데 쌤 A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X는 1차예요. 직선이라는 말이에요. 양 끝점의 값만 구하면 됩니다. F의 FA라고 하면 약간 위에다가 넣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X 대신에 A 대입하고요. X 대신에 3A를 대입해서요. 각각의 값을 구할게요. A 집어넣으면은요. 2분의 2A예요. A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소리구나. 그 다음 3A를 집어넣으면은요. 3A 마이너스 3A 뭡니까? 2분의 0이에요. 함수값 0 가진다고요. 뭐예요? 이거 두 개 연결하는 요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A 어떻게 찾지요? 면적의 총합은 총 면적은 1이 된다라는 거겠지요. 전체 면적 사다리꼴입니다. 윗변의 길이 더하기 A, 아랫변의 길이 3A 곱하기 높이는 A 2분의 1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요거 한번 계산할게요. 4A랑 2랑 약분해 주면은요. 2A제곱은 1이에요. A제곱은요. 2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A제곱이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씌우는 경우는 뭐 100%는 아니지만은요. 잘 없습니다. 요래 놓고 나서 A를 찾을 생각 하지 말아요. 쌤 여기 A 있는데요. 그럼 요거 루트 2분의 1. 루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요거 한번 끝까지 볼게요. 여기 특히나 문제에다가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작업 취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물어보는 게요. 지금 A제곱 플러스로 가거든요. 그럼 더 이상 A에다가 루트 안 씌워도 된다는 걸 힌트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3분의 A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A니까 뭐 한 이쯤 3분의 A가 될 거고요. 2A는 뭐 한 이쯤 있을 겁니다. 요만큼의 확률을 물어보니까 이만큼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면적은요. 뭐 이렇게 뭐 두 개로 갈라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두 개로 갈라가지고 사각형의 면적과 요거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풀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요거 두 개 빼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위에 동백반 수업할 때는요. 이거 두 개 빼서 수업을 했거든요. 동백반에서 빼서 수업했으니까요. 이거 지금 사다리꼴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다 두 개로 가릅시다. 두 개로 요만큼이 A, 요만큼은 3분의 A, 요거 길이 A,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2A, 그러면 2A일 때 함수값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2A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다가 2A를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2A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3A-2A니까 2분의 A예요.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A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의 면적은 A에서 3A 뺀 거 얼마? 가로 3분의 2A 곱하기 A니까 3분의 2A제곱, A제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 부분의 면적은요. 사다리꼴입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면 윗변은요. 2분의 A, 아랫변은요. A, 높이는요. A. 왜냐하면 이게 높이예요. 높이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요거 계산을 하면은 2분의 A 더하기 2분의 2A니까 2분의 3A, 2분의 3A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A제곱이요. 여기도 A제곱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A제곱이 아까 뭐라고 찾아졌냐면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찾았거든요. 그렇다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네요. 24분의 8 더하기 9, 24분의 17이 됩니다. 정답 24분의 17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2분의 1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요. 2분의 1, 그러니까 24분의 12 더하기 24분의 17 해가지고 24분의 29,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오타더라고요. 정말 오타가 정말 많죠. 제가 지금 문제 3번과 문제 4번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4번은 안 풀게요. 어제 정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문제를 너무너무 어려운 것만 골랐다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번은 풀고요. 4번은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타예요.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세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평균이 10인 정규분포, 표준편차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 대칭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을 이룹니다. 평균은 10입니다. 평균 10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률이요.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그 다음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과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차례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여러분,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요. 요런 식이 있어요. 등차 중앙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나요? 등차 중간에 있는 항의 특징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는 양 끝에 있는 두 항의 합과 같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등차 수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가운데 거 두 배 한번 해보세요. A 더하기 D를 두 배 해보세요. 그 다음 양 끝에 거 두 개 더 해보세요. 2A 더하기 2D. 어때요? 두 개가 같죠? 가운데 거 있는 아이의 두 배는요. 양 끝에 있는 아이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내가 일일이 말하기 귀찮으니까 쓰기 귀찮으니까요. 얘를요. 구해요. 이 아이를요. A라고 두고요. 이 아이를요. B라고 두고요. 이 아이를요. C라고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 B, C를요. 여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선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면적은 A가 됩니다. 요래 됐고요. 대칭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면 이쯤이 9니까 11은 요 9랑 똑같은 크기만큼 간 거.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12, 13,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면적은 B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9고 여기가 1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3이면은요. 여기 B를 똑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뭡니까? 11에서 두 칸 간 거, 9에서 두 칸 간 거, 7이지요. 이만큼이 또 B래요. 맞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 7 이하 이 부분이 C래요. 어머?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A랑 B랑 C랑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와요. 이 아이는요. 어려운 계산 아닙니다. 어려운 계산 아니고요. 뭐예요, 여러분? 대칭이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얼마나 간편한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나 저 어제 이거 보고 진짜 운동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요. B의 두 배는 A 더하기 C와 같대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A 더하기 C 대신에 나 뭐 집어 넣을까요? 2B 집어 넣을게요. 2B 더하기 B는 2분의 1, 3B는 2분의 1, B는 6분의 1. 이렇게 찾고 나서 쌤 A랑 7은 찾나요? 우선 멈춰보세요. 물어보는 거 보세요. A랑 C는 찾지 말고 우선 멈춰볼게요.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요. 엄마,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뭐 물어봐요? B 물어봐요. 얼마예요? 6분의 1이요. 너무 문제가 이쁘고 깔끔하고 진짜 알짝깔딱쌤?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버릴게요. 제가 이것도 대칭 이용해서 정말 정말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어려워하니까요. 4번은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이에요. 얘도요,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여러 개 하고 있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려운 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거 적어 놓을게요. X는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50이면서 2시그마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표준편차는 2시그마네요. Y도요, 정규분포 따라요. 하지만 평균은 다르고요. 표준편차도 다르네요.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보면은요. x가 48보다 크거나 같고 5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두 개가 같대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이라는 말은 최소한 a는 두 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A 두 개를 어떻게 찾아요?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요. 자, 우리 요거 두 개 다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48에서요, 50을 뺍니다.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를요, 2 시그마로 나눕니다. 이 약분되네. 따라서 이 아이 표준화한 식은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6에서요, 50을 뺍니다. 6이거든요. 이거를 2 시그마로 나누어요. 시그마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x가 아니라 z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표준화 시켜볼게요. a에서요. 이제는 평균 56을 뺍니다. 그거를 시그마로 나눠준 거예요. 두 번째 표준화한 문자. 큰일 날 뻔했네. 이걸 지울 뻔했네. 어씨. a 더하기 4에서요. 56을 뺍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51을요. 시그마로 나눠준 거예요. 이 부분의 면적이 어때요? 같대요. 자, 그렇다면 요거 둘 다 표준화한 거니까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쌤,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이랑 시그마분의 3이랑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절대값이 3배만큼 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여기는 시그마분의 3 요래됐어요. 이거 면적하고 얘하고 같대요. 그러면 쌤 얘도 이거랑 모양이 똑같으면서 면적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왼쪽의 범위의 끝은 시그마분의 a-56이고요. 이 아이는 시그마분의 a-52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얘는 시그마분의 1, 시그마분의 3이니까 뭐 이렇게 모양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얘는 시그마분의 3 요래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요. 양쪽에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뭔 말이냐면 이 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여기 왼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시그마분의 a-56이 여기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의 면적이 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상한선의 범위는 a-52인 건 똑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모양 자체가 이 부분의 모양이 대칭해서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요거 면적 같고 빗금친 부분 두 개 면적 같으니까 요거 두 개 확률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 같고 대칭인 관계지만 모양이 대칭인 관계지만 이거 두 개 모양이 면적이 같으므로 두 개의 확률은 같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한번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도 같고 지금 대칭인 식도 같을 때에는요. 어때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이 시그마분의 a-56과 같고요. 시그마분의 3이 시그마분의 a-52와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시그마 날리고 마이너스 1은 a-56이므로 a는 55가 돼요. 실제로 여기 55 넣어볼게요. 성립하죠. 오케이. a는 55. 이 경우에 a는 55.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잘 봐야 돼요. 얘는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시그마분의 3이에요? 아니요. 부호는 반대예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이 시그마분의 a-56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그마분의 a-52는 뭐랑 같다는 소리예요? 이거랑 값이 같은 거 아니에요? 부호는 반대여야 해요. 시그마분의 1이랑 같다는 소리예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값은 같으면서요. 이거 풀어볼게요. 시그마 날리고 마이너스 56 날리면 a는 53입니다. 실제로 a에 53 넣어볼게요. 53 마이너스 52는 1 되잖아요. 그죠? a가 될 수 있는 값은 55가 되거나 53이 되거나 두 개 다 합하라 그랬으니까 108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할만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제가 6번은요. 이거 에피소드 때문에
낸 것 같아요. 스토리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거 수업 시간에 마지막 전 시간인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비누 공방에서 만든 수제 비누 한 개의 무게, 변수는 무게구나. 확률 변수 x는요, 무게인데요. 얘는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주어져 있지 않고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런데 수제 비누 한 개의 무게가 x가 평균은 모르잖아요. 평균과 a 이상 차이가 나면 차이라고 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차이가 a 이상이면 그러면 불량품으로 분류된다. 이게 불량품으로 분류되는 식이에요. 그런데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제 비누가 불량품으로 분류될 이 식을 만족할 확률이, 여기 이제 확률이 뭐 이상 0.1616 이상 요거 만족하도록 상수 A의 양수 A의 최소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우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A 양수입니다. 여기 문제도 양수 A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값 음, 절대값 제가 풀어볼게요. 절대값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x-m은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m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지요. 이게 뭐 이상이라고요? 0.1616 이상입니다. 어차피요. x-m, x-m 둘 다 같고 이거 a 대칭이에요. 대칭이기 때문에요. 바로 표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표준 편차 5로, 표준 편차 5로, 표준 편차 5로, 표준 편차 5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얘는 표준화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X에서 Z로 바꿔줄 때 평균을 빼주는 그 과정을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률 자체를 물어볼 때 확률 변수 X가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을 뺐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평균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굳이 여기에 평균을 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고요. 요거 주의하라고 했었어요. 그래 놓고 나면 요렇게 됩니다. Z가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Z가 마이너스 5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1616 이상입니다. 그런데 5분의 A, 마이너스 5분의 A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인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5분의 A, 마이너스 5분의 A는 얘는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굳이 내가 두 개 다 구할 필요 없이 Z는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2배를 했을 때 이게 0.1616 이상이구나. 양변 2로 나누겠습니다. 정말 진짜. 이게 뭐야? 희한하네요. 양변 2로 나누겠습니다. 확률을 물어보는데요. Z가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크거나 같대요. 2로 나누면 0.0808 이상이래요. 쌤, 그러면 있잖아요. 5분의 A가 뭔지 모르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뭐 덩어리라고 둡시다. 그런데 이 덩어리보다 0을 기준으로 덩어리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게 0.0808보다 어찌해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고요. 얘보다 더 커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야, 뭐 이거 미안해요, 여러분. 이해하지요. 그러면 얘가 다 바뀌어야 돼요. 나 진짜 왜 이래. 얘가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커지다가 알고 작아져야 돼요. 0.0808보다 면적이요. 얘보다 작아져야 돼요. 파란색 빗금씩 면적이 이거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덩어리 5분의 A가요.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야 요 남은 면적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0.0808을 제외한 이 부분의 면적으로 우리 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0.5에서 0.0808을 뺄게요. 0.4192네요. 0.4192는 1.4거든요. 그렇다면 이 5분의 A, 경계선에 있는 이 값은 5분의 A는 1.4보다 어디요? 오른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요. 5분의 A가. 양변 5를 곱해주면요. 5, 4, 20, 5, 1, 5, 7.0보다 A가 크거나 같아야 한대요. A의 최소는요. 7이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인데 그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 이제 표준화해서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한 개의 당도예요. 아, 변수는 당도구나. 이 당도는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4인 4의 4승이래 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과수원에서 당도가 9 이상이면 X가 9 이상이면 무엇이라? 판매 가능이고 그 다음에 당도가 16 이상이면 특상으로 분배가 된다. 분류된다. 이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사과 한 개가 판매 가능한 상품일 때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요. 판매 가능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 사과가 하필이면 특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확률 어떻게 구했지요? P의 판매 가능일 확률분의 P의 특상이면서 동시에 판매 가능인데 당연히 특상이면 16 이상이니까 판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P의 판매 가능일 확률분의 P의 특상일 확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P의 판매 가능이라는 거는 뭔가요? X가 9 이상일 확률이지요. 그러면 그거 뭐고 그거. 평이라? 아닌데 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 표준화를 시켜볼게요. 9에서요, 12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3을요,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4로 나누어 주면은 4, 7이 28, 4, 5, 20. 4, 5, 20. 그러면은 이 아이는요, P의 Z가 마이너스 0.75 이상일 확률. 그 다음에 P의 특상일 확률은요, P의 X가 16 이상일 확률. 그럼 이것도 표준화 시킬게요. 16에서 12를 빼면 4거든요. 그걸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0.75 여기 마이너스 0.7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되잖아요. 0부터 0.75까지는 0.27이거든요. 0.27 더하기 반절. 그래서 이거 0.77.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요. 0을 기준으로 1이거든요. 요만큼의 면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면적 이 부분은 0.34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아이의 면적은 0.16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0.77분의 0.16. 양변에 100을 곱하면 77분의 16. 물어보는 게 뭐예요? 확률 구하면 P분의 Q인데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두 개 더하래요. 따라서 77 더하기 16 계산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8번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 했었어요. 교과서에서요. 스티커로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스티커가 뽑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점수로. 어쨌든 얘가요. 보자. 확률 분포. 찾아볼게요. 지금, 교과서에서는요. 스티커에서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동전. 동전 한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 1등.
동전한 게 100번, 문제 34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주사위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알았죠? 에피소드가 달라진 거밖에 없다고요. 그죠? 충분히 할 만합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요. 뭐예요? 5의 약수의 눈이 에이씨.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은요. 플러스 1점을 얻고요. 5의 약수가 아니면은요. 플러스 2점을 얻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를 몇 번 해요? 162번 해요. 지금 시행을 횟수로 162번 했다라는 건 이항분포를 사용하여라 라는 건데 이상해요. 점수가 확률 변수래요. 그렇다면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횟수를요. 확률 변수 y로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게임을 162번 했다는 말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변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x는 아니에요. x는 점수이기 때문에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x가 아닌 다른 변수를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횟수는요. 내바사는요. 뭐 5의 약수가 나오는 거든 5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거든 둘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할게요. 우선은 162번 총 시행을 하고요. 5의 약수는 1, 5 두 가지잖아요.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마다 내가 바라는 사건을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내바사의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바로 y의 평균과 y의 분산은 알 수 있거든요. y의 평균은 16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3, 5, 15, 3, 4, 12. 그 다음 분산은요. 54에서 다시 3분의 2를 곱해주는 거니까 3, 1은 3, 3, 8, 24 곱하기 2니까 36, 6의 제곱이네요. 아, 그렇다면 y는 뭘 따른다? 평균은 54이고 표준 편차는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랬을 때 점수가 지금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점수의 범위로 물어본다는 말은 점수의 평균과 분산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점수의 평균 분산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점수를요, 확률 변수 y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약수가요, y번 나왔어요. 그러면 y점이 나와요. 총 점수 1점씩 y번이니까 y점. 그럼 5의 약수가 아닌 거는요, 전체 횟수 162번 중에 y만큼 뺀 횟수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2점씩 받아요. 전체 점수는요, 2 곱하기 162 마이너스 y점이에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324 마이너스 2y점이네요. 그렇다면 총 점수는 y점과 그 다음에 324 마이너스 2y점을 얻는 거거든요. 요거 점수 계산하면 얼마예요? 324 마이너스 y점이지요. 아, 그렇다면 x도 평균 분산 구할 수 있겠네. EX와 VX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EX는요, 2의 Y에 관한 식 마이너스 Y 더하기 324 집어넣어요. VX도 마찬가지예요. VX는요, V에 마이너스 Y 더하기 324를 집어넣어요. 평균은요, 앞에 개수가요, 연산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의 Y 더하기 324. 이 y는 54라고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54 더하기 324. 그래서 270. 그 다음에 v는요. 더하기 마이너스로 연결된 거는 제껴지고 마이너스 1은 제곱이 되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v에 y 그대로 나와요. 6의 제곱이에요. y는 x는 뭘 이룬다고요? 평균은 270이고요. 표준 편차는 6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랬을 때 x가 261 이상 282 이하일 확률을 물어봅니다. 표준화시키면 되겠지요. 261에서 270 빼면 마이너스 9, 6분의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얘는 6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이 아이는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0부터 1.5까지는요. 0.4332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요. 0.4772 두 개 그냥 더하기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셨죠? 우선은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오늘 밤에 녹화할 수도 있고 일요일 밤에 녹화할 수도 있고
내일 우리 신랑이 출장을 가거든요. 제가 내일 매우 많이 슬플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밤에 녹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선 요거 연속 확률 변수의 수특은요, 여기까지예요. 한번 쭉 봐보도록 해주세요.